오늘의 가장 큰 이슈,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가 났어요. 파기환송이 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재명은 아마도 문재인이 살려줄 것 같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유죄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치국가이므로 법치보다는 정치가 우선하는 나라이므로 문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재명을 유죄를 때릴까 살려줄까 죽일까 생각을 하면 살려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는 제가 문재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문재인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드렸던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예측하기도 했고 아니다 그래도 날리지 않겠냐, 지금 친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앉히려면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현실로 무죄 판결을 예상했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7대5로 이재명 오뚜기처럼 기사회생했다. 경기지사직 유지된다. 대법의 표현에 의하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냥 적당한 거짓말, 애매한 거짓말이면 허위사실이 아니야. 심지어 TV토론회에서 선거를 하기 위한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지방선거가 됐던 대선이 됐던 선거 TV토론에 나가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준 겁니다. TV토론 나가서 거짓말 해도 된다. 그래도 무죄. TV토론에 나가서 거짓말 해도 무죄. 오늘 대법이 그냥 실드를 쳐주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선생님, 토니님, 네, 왕이 된 남자님, 네, 반갑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어요? 전 사실 이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친형을 강제, 이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는데 성남시장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었어요. 참, 이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해도 된다.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갖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괜찮다. 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거를 다 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반대 의견이 더 옳습니다. 반대 의견 5명이 있어요.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에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TV토론을 할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해도 돼요. 이제는 선거 중에 선거법에 의해서 토론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은 TV토론에 나가서 거짓말 해도 된다. 그래도 무죄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주 대놓고 연속적으로 거짓말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좀 약한 거짓말은 괜찮아. 센 거짓말은 아니면 괜찮아. 그 판단은 내가 해. 그러면 우파가 약한 거짓말을 하면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벌금을 때릴 것이고 좌파들이 거짓말하면은 야,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야 라고 판결을 내릴 겁니다. 오늘은 법치 판결이 아니라 정치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세미님, 코모님, 까리님, 네, 반갑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재명. 대법 판결, 거짓이 진실이일 수 없다는 믿음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이 진실이일 수 없다는 믿음. 그런데
거짓이 진실을 이긴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 했는데 그것이 무죄로 나옴으로써 거짓이 진실을 이긴 판결인데 이재명은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진실이다. 난 무죄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감격을 했어요. 그러던 끝에 오늘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성팔이 시작됩니다. 좌파들의 전매 특허 감성팔이 시작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으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코로나 얘기가 있고요.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치 판단입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재명 지지자는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다. 이재명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다. 라고 그런 판단하에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의 지지자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정치 판결을 내린 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대로. SJY님, 김상범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나랍니까?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용병이 거의 된 걸. 근데 정말 놀라운 숫자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3,000명이, 이건요, 우파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23,000명이, 어쨌든, 좋아요나, 사랑해요나, 이런 걸 눌렀어요. 좋아요? 이거 뭐야? 최고예요? 힘내요. 어쨌든, 이런 거를 23,000명이 반응을 했다. 댓글이 5,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이 대부분, 악플도 있지만 대부분 괜찮은 댓글이 많습니다. 역시 이재명, 전 국민 기본소득 가자. 굳이 더러워서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악플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공유도 1300번.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좌파들의 화력입니다. SNS 화력입니다. 팔로워가 보실까요? 팔로워가 31만 6천명. 31만 6천명이면 미래통합당의 대선주자들 다 합친 거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잠룡이라는 사람들 페이스북 팔로워를 다 합친 게 한 30만 명 되거든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다 합쳐도 한 30만 명 되나 그래요. 미래통합당에 있는 모든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다 합친 팔로워랑 이재명 한 명이랑 맞먹는다. 참 이게 좀 현실인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글입니다. 어제 오후 9시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재명은 내일 어떻게 될까? 법치가 만약에 제대로 선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유죄인데 우리나라는 법치보다는 정치가 우선하는 나라이므로 문재인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법치로 판단하면 유죄지만 우리나라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나라고 문재인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문재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문재인이라면 지금 이재명을 살려줄까 죽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살려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다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을 일단 살려두는 편이 좋다. 막말로 죽이려면은 빠르게 죽여도 돼요. 정 죽이고 싶으면 일단 살려놨다가 상황을 보고 죽여도 됩니다. 근데 왜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낫냐?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재명을 살려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 첫 번째, 경기지사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의 정치적, 경제적 손해가 막급하다. 만약에 지금 부산, 서울 재보궐 확정이에요. 부산 뺏기고 서울 뺏기고 경기도까지 뺏기면 그 다음 해에 있을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직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있어요. 정치적인 손실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또 뭐가 있냐? 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을 미래통합당에 뺏기는 게 엄청나게 손해예요. 여기에 이거를 그냥 뺏기기에는 쉽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 같지 않아요. 임기 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경기지사를 뺏길 경우에 너무 손해가 크다. 이 손해를 커버할 만한 뭐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싫어도 경기지사를 뺏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손해가 커. 그래서 이재명을 날렸을 때 얻는 이점, 살려뒀을 때 얻는 이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좀 저울질해보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둘째, 이재명이 날아갈 경우 좌파 쪽은 이낙연 외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게 된다. 이재명이 날아가면 그냥 이낙연이 땡큐예요. 근데 이낙연 혼자 원맨쇼로 쭉 대선까지 가게 둘 수는 없겠죠. 뭔가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뭔가 만약에 문재인이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이낙연이 독주로 가서는 안 돼요. 뭔가 빼먹거나 협상을 하거나 중간에 분탕 치거나 이럴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볼 겁니다. 세 번째, 어떻든 이재명을 날리면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무죄가 나니까 신나서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 사람이 몇만 명, 댓글 쓰는 사람도 수천 명.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무죄 났다 한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나 여론 추이를 보면은 물론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됐다. 당연한 결과야. 이재명은 무죄가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건대 이재명을 완벽한 문재인의 적으로 돌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고 인기가 많이 남아있던 안희정을 날리던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 문재인이 아니다. 안희정을 날릴 때와는 좀 다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살려둘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이길 바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그래도 좌파 정권 하에서도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만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반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댓글을 봐도 유죄다. 저는 유죄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온갖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넘어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사법부의 판결은 정치 판결이다.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재명의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의 종언이요. 정말 슬픈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